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012년에 그 소위 말하는 안철수 뭐 바람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올 때만 해도 뭐 상당히 개혁적인 이미지, 아주 진보적이지는 않지만 개혁적인 이미지였는데 지금 보면은 유승민 의원은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자기 어떤 아이덴티티나 정체성이 그대로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소위 말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점점 오는데 그 이유가 무슨 가치와 철학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1등 하려면 가야 된다. 약간 이런 모습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도대체 안철수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본인의 정체성은 대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저는 원래의 안철수, 이제 제가 바라보는 안철수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 이런 것은 본인이 표현한 중도 보수, 본인이 표현한 건 아니죠. 중도 보수, 그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는 조금 본인의 정체성보다는 조금 더 왼쪽으로 가 있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오히려 지금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다. 예, 저는 뭐 그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그런 정치적인 정체성 이런 것들을 떠나서 어떤 정치 전략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안철수 대표는 실책을 해왔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보진 않아요. 지금 시점에서 이른바 국중주의 표현을 내세우면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되고 지금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된다고 해도 이것이 그렇게 별로 파괴력이 없다. 이미 안철수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가치 파괴력, 이 부분은 많이 지금 손상된 상태고 점점은 이런 현재 가고 있는 것 자체도 더 손상되어 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데 이게 더 이렇게 살을 붙여야 되는데 점점점 떼내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연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변수가 될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일단 바른정당의 상황부터 보면 지난번에 유승민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될 때 이른바 자유한국당과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현재 바른정당 의원 중에서도 시간을 한 달 줬지 않습니까? 그 한 달이 12월 13일이에요.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의원들로서는 뭔가 유승민 대표한테 그 한 달 시간 줄 테니까 그 안에 국민의당이랑 좀 뭔가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내 달라. 그럼 그때 판단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한 달 동안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었죠. 그러면 바른정당에서 뭔가 새로운 또 이탈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추가로 의원들이 간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또 안철수 대표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저는 현재 가고 있는 이 안철수 대표의 바른정당과의 합당 추진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합당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파괴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그 발언을 보면 홍준표 대표가 국민의당을 향해서 또 한번 심하게 발언을 했죠. 국민의당은 이제 이중대란 표현 안 쓰고 위장야당이다. 그랬더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은 우리는 위야장이 아니다. 국민의당은 중추야당이다. 이렇게 응수를 했어요. 약간 위트 있는 응수긴 했는데 의사 출신이어서 그런가요? 뭐 저런 소화기 계통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본인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재 개그라고. 아재 개그라고, 그래서 뭐 하여튼 근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저런 공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어차피 지금 가야 될 길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이 중도에서도 약간 그 우적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지금 홍준표 대표하고도 앞으로 향후 이 밥그릇 싸움을 해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저를 각을 세워주는 거는 자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망해의 소득을 지금 얻은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2012년도에는 왜 그러면 약간 저 왼쪽에 치우쳐진 행동을 했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했냐. 본인이 정치판 뛰어들어올 때 한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적대적 공생관계의 양당 체제를 깨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그 중간지대에서 그 지금 했는데 근데 왜 우쪽으로 안 갔을까? 그때는 박근혜라는 아주 걸출한 후보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앞쪽으로 가야만 문재인 후보가 경쟁을 해서 자신이 충분히 그쪽에 예를 들면 비박근혜 진영의 대표만 되면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난번 조기 대선 때도 이야기했지만 비문 반문 진영을 형성을 하려고 했다. 결국 못했지 않습니까? 거기 비문 반문 진영이 자기가 대표만 되면 1대1로 붙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 구도 자체를 차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갖고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자기 주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중도나 보수 진영에 있어서는 아주 걸출한 후보가 없다. 여기는 지금 내가 충분히 개척할 만한 시장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과 연대넘어서 통합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자유한국당의 소위 말하는 합리적 보수 세력까지 끌어모아서 결국 뭐 아주 친박 같은 골수 세력들은 빼내겠지만 그러나 중도 보수의 비문 반문 진영의 유일한 탑으로서 자신은 차기까지 가겠다는 네. 그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든 앞으로 뭐 이 정치판이 흔들리더라도 자신의 길은 그대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 밑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이는데요. 지금 현역 의원들 중에 안철수 대표의 의중과 안철수의 생각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역시 박지원 의원이에요. 네, 왜냐하면 네.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도 안철수를 계속 코치해 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둘이 거의 원수처럼 됐잖아요. 그렇죠. 안철수는 통합하자 그러고 박지원은 지금 아주 극렬 반대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 대표의 생각을 물으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안철수는 황소고집이래요. 자기가 겪어본 안철수는. 네. 그래서 이 통합의 밑그림, 중도 보수의 후보로 가야지만이 내가 차기 대선에 승산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붙였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어떠한 비판이 내부 비판이 있어도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는 반대한대요. 그래서 말리는데 그래서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말려도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말려지죠, 지금. 안 말려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사 여부는 그건 별개의 문제인 무관하게. 겁니다. 안철수가 어느 길로 가느냐가 이제는 확실해졌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의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키포인트라는 거죠. 네. 저희가 시간이 한 1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임시국회가 곧 1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걱정하신 좀 국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 향후 전망 뭐 조언을 해주신다면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뭐 예산은 통과시켰습니다만 입법 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지금 그 이 근본적인 한계를 또 부닥치지 않습니까? 여소라는 국면. 그리고 앞으로 또 지금 그 국회 선진화법을 봤을 때는 협치라는 또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아마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서 상당히 아마 절감할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것을 뭐 개헌전국이라든지 지방선거 국면까지 가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아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지 싶습니다. 네. 국장님, 네. 이번 이제 임시국회 기간 중에 그 문 대통령이 방중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어떤 개별적인 이 법안 통과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환경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내년 이제 지자체 선거의 승패와도 또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일정하게 어쨌든 계속해서 여당은 이 타협하려는 자세를 좀 갖고 가는 게 좋겠다. 이번에도 물론 국민의당과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일정하게 원안에서 좀 양보해 가면서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법안 문제에서도 물론 자유한국당과도 일정하게 그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 서로 타협을 해서 갖고 가고자 하는 그 법안 통과를 하는 그러한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원일 기자님. 네, 저는 이제 협치는 물 건너 갔고, 2018년부터는 이제 대신 빅딜의 시대가 온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법안 하나하나를 가지고 협치해가지고 통과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는 오늘 1시간 내내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법안들끼리 주고받는 빅딜, 각 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선거구제 개편 문제 등 이런 제반 정치 환경들이 워낙 다변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빅딜이 일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거기서 엉뚱하게 통과되는 법안도 분명히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한번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012년에 그 소위 말하는 안철수 뭐 바람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올 때만 해도 뭐 상당히 개혁적인 이미지, 아주 진보적이지는 않지만 개혁적인 이미지였는데 지금 보면은 유승민 의원은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자기 어떤 아이덴티티나 정체성이 그대로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소위 말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점점 오는데 그 이유가 무슨 가치와 철학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1등 하려면 가야 된다. 약간 이런 모습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도대체 안철수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본인의 정체성은 대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저는 원래의 안철수, 이제 제가 바라보는 네네. 안철수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 이런 것은 본인이 표현한 중도 보수, 본인이 표현한 건 아니죠. 중도 보수, 그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는 조금 본인의 정체성보다는 조금 더 왼쪽으로 가 있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네. 그렇게 보고. 오히려 지금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다. 예, 저는 뭐 그런가요? 그것이 네.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그런 상당히 이 중도에서도 약간 그 우적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지금 홍준표 대표하고도 앞으로 향후 이 밥그릇 싸움을 해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저를 각을 세워주는 거는 자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망해의 소득을 지금 얻은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2012년도에는 왜 그러면 약간 저 왼쪽에 치우쳐진 행동을 했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했냐. 본인이 정치판 뛰어들어올 때 한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적대적 공생관계의 양당 체제를 깨야 된다. 네. 그래야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그 중간지대에서 그 지금 했는데 근데 왜 우쪽으로 안 갔을까? 그때는 박근혜라는 아주 걸출한 후보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앞쪽으로 가야만 네. 문재인 후보가 경쟁을 해서 자신이 충분히 그쪽에 예를 들면 비박근혜 진영의 대표만 되면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난번 조기 대선 때도 이야기했지만 비문 반문 진영을 형성을 하려고 했다 결국 못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 비문 반문 진영이 자기가 대표만 되면 1대1로 붙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구도 자체를 차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갖고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자기 주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중도나 보수 진영에 있어서는 아주 걸출한 후보가 없다. 여기는 지금 내가 충분히 개척할 만한 시장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과 연대넘어서 통합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자유한국당의 소위 말하는 합리적 보수 세력까지 끌어모아서 결국 뭐 아주 친박 같은 골수 세력들은 빼내겠지만 그러나 중도 보수의 비문 반문 진영의 유일한 탑으로서 자신은 차기까지 가겠다는 네. 그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떠한 식으로든 앞으로 뭐 이 정치판이 흔들리더라도 자신의 길은 그대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 밑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이는데요. 지금 현역 의원들 중에 안철수 대표의 의중과 안철수의 생각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역시 박지원 의원이에요. 네, 왜냐하면 네.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도 안철수를 계속 코치해 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둘이 거의 원수처럼 됐잖아요. 그렇죠. 안철수는 통합하자 그러고 박지원은 지금 아주 극렬 반대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 대표의 생각을 물으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안철수는 황소고집이래요. 자기가 겪어본 안철수. 정치적인 정체성 이런 것들을 떠나서 어떤 정치 전략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안철수 대표는 실책을 해왔고 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보진 않아요. 지금 시점에서 네. 이른바 국중주의 표현을 내세우면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되고 지금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된다고 해도 이것이 그렇게 별로 파괴력이 없다. 이미 안철수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가치, 파괴력 이 부분은 많이 지금 손상된 상태고 점점점은 이런 현재 가고 있는 것 자체도 더 손상되어 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데 이게 더 이렇게 살을 붙여야 되는데 네. 점점점 떼내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연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변수가 될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일단 바른정당의 상황부터 보면 지난번에 유승민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될 때 네. 이른바 자유한국당과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현재 바른정당 의원 중에서도 네네네. 시간을 한 달 줬지 않습니까? 그 한 달이 12월 13일이에요.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네. 그 의원들로서는 뭔가 유승민 대표한테 그 한 달 시간 줄 테니까 그 안에 국민의당이랑 좀 뭔가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내 달라. 그럼 그때 판단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한 달 동안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었죠. 네. 그러면 바른정당에서 뭔가 새로운 또 이탈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추가로 의원들이 간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또 안철수 대표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저는 현재 가고 있는 이 안철수 대표의 바른정당과의 합당 추진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우리 합당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파괴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그 발언을 보면 홍준표 대표가 국민의당을 향해서 또 한번 심하게 발언을 했죠. 국민의당은 이제 이중대란 표현 안 쓰고 위장야당이다. 그랬더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은 우리는 위야장이 아니다. 국민의당은 중추야당이다. 이렇게 응수를 했어요. 약간 위트 있는 응수긴 했는데 네. 아, 의사 출신이어서 그런가요? 뭐 저런 소화기 계통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본인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재 개그라고. 아재 개그라고,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근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저런 공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어차피 지금 가야 될 길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